자, 이번에 이동훈 사퇴하고 나서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경찰에 압색당한 부장검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당일날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엄성섭이 바로 사퇴하는. 참. 근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저 엄성섭이가 무려 엊그저께까지 잠시 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 그 멘트를 냈던 엄성섭이가 바로 교체에 당하게 되는. 이 친구 받은 것도 어마어마하던데. 외제차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거 보면서 느낀 게요. 지금 이동훈이 아마 엄성섭을 소개시켜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동훈을 매개로 여러 그 정치권 인사들이 소개된 것. 그러니까 이동훈을 맨 처음에 소개한 건 아마 그 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소위 그 데스크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저런 스폰서를 한두 개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동훈이 지금 포항에 있는 뭐 수산업을 하고 있는 43살의 사업가와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 엄성섭도 외제차를 받을 정도. 그러면은 이런 스폰서를 만약에 5명, 10명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외제차를 5개 받을 수 있고 뭐 골프채 10개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래서 언론이 썩어 있는데, 그 윤석열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권의 카르텔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 자기가 영입한 첫 번째 인물이 이동훈입니다. 이동훈이죠. 그 주어를 자기로 대입하면 다 맞는 얘기를 지금 정부를 향해서 그 악담을 퍼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양자 의원에 관련돼서도 자기가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책임을 물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윤석열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뭔지를 스스로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런 말도 했죠. 자기 일제 검찰에서 오래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사람을 잘 써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는데 첫 번째로 고른 사람이 이동훈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 뭐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왜 그 망조 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실제 이렇게 시작하면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이유는 나 이렇게 보거든요. 소위 검, 언, 경, 기득권 카르텔이죠. 윤석열 주변에 있을 법한 이런 인간들 자체가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층을 이루면서 언론과,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털었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언론인이 등장하고 검찰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저 경찰까지도 등장하는 이 구조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뭐 일종의 해프닝인 것처럼 발언하면요 되게 골 때리는 게, 조선일보는 그 뒤에 또 조국 장관에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 보도 많이 했던, 최근에 일러스트 그 관련한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모아져서 조국 장관내를 다구리를 놨지만, 그 다구리 놓은 것 때문에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됐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조국이나 어떤 사람도 욕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본인도 온갖 의혹에 걸려있는 그런 자가 대선 후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이 모 씨의 부부장 검사가 2019년에 이쪽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부터 가자마자 결국에 이런 비리 이런 걸 해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재직 시절에 있었던 검사가, 자기 수하했던 검사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고 그 연관된 게 이동훈하고 연관된 것이면 본인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수하했던 검사의 비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그대로 빌리면요, 기자회견 때 정권과 이해관계를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이게 누가 과연 이렇게 서민들 등쳐먹는, 그러니까 116억 원의 제가 보면 대표적인 폰지 사기를 한 그 수산업자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 발밑에 아니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권에 철저하게 지금 연결돼 있는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욕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정말로 혹
대권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 저쪽 정당에서 대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상층부에 있는 놈들이 먹이사슬로 그 밑에 있는 층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김봉현 씨한테 술 얻어먹었던 검사들을 99만 원 세트 만들어서 빼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야, 이게 8, 90년대 이야기야? 라고 봤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 눈사롱에 술 얻어먹었던 검사들이 사과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들한테 문화인 거예요. 지금 그 이번에 압색 당한 이 부장검사가 문자를 보냈대요.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 결정적인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업자들은 리스트가 있잖아요. 김봉현 씨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가 다 리스트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리스트를 믿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장검사가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버린 거지. 그거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드러난 건데 봐봐요. 명품 시계, 고가의 식품, 자녀의 학원비 해가지고 한 2,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IWC라고 황 작가님 알 것 같아요.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가 있습니까? 엄청 비싼 시계입니다. 저는 스위스 명품 굉장히 좋아하는 시계 있습니다. 스와치라고요. 이거 시계 하나가 제일 그냥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양인 것도 한 1,500만, 2천만 이상하는 아, 비싸네. 그 정도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그 부장검사가 고맙다고 문자를 보낼 정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한 번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까지 오기까지 수시로 관계가 있었고 나름대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경찰 입장에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로 나오는 윤석열이랑 관련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국민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결국은 그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어떻게 검사의 방을 그리고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중앙지검도 그렇고 남부지검도 그렇고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경찰에 어느 정도 권한이 많이 넘어갔고 수사 개시와 수사 종료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검찰에. 그러니까 검사에게 청하면 검사가 이게 법원에 발부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검사 스폰서 사건이나 뭐 다른 사건에서 계속 기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이게 조국 장관의 유산입니다.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 중재했던 바로 그 유산이고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김학의 사건과 이게 떠올랐어요.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스폰서 검사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김학의가 스폰을 받고 막 환각하고 막 성범죄를 저지를 때 이거를 수사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 사이의 일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뿌리를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 이후에 김봉현한테 술 얻어먹은 게 밖으로 드러난 비리는 전체 비리의 1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검사 중에 얘는 부장검사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 3천만 원 얘기가 나오지만 서로 죄를 뭔가 조금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찰로 줬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검사 세계는 정말 깨끗한 한두 명의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싹 바꿔야 돼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일단 보고 어디 술 얻어 처먹는데 룸사롱에서 그때 97만 원어치였던가? 뭐 그 비웃으면서 50 이제 청탁금지법에는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이런 짓거리 해오던 놈들이 윤석열 곁에도 충분히 계시고요. 윤석열 씨는 이렇게 술을 안 얻어 드셨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언론사 사주랑 같이 술 먹으러 갔었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불렀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도 지금 여론이 축소시키고 있다. 지금 계속 이동훈하고 아까 그 엄상섭 이 약간 언론인하고의 관계도 약간 비리인 것처럼 포장이 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검사의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잖아.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빨리 이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갑질하는 대표적인 직종을 제가 손꼽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위공직자, 특히 권력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저는 경찰도 이 부정비리로부터 그 완전히 면제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번에 그 경찰의 강력범죄수사대가 지금 연루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경찰서장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수하에 있는 경찰들이 연루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 믿는 집단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사회에서 갑질하는 게 기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취재를 그 빌미로 기자들, 그다음에 저는 교수들도 갑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소위 그 의사들 혹은 일부 전문직들, 이 사람들 결국은 리베이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그 제약 원가가 그 약품의 원가가 올라가고 그 약품의 원가 상승 결국 국민이 떠맡는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 갑질 구조를 개혁하는 게 앞으로 대선에서 큰 저는 이슈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조국 장관 소환하게 되는데요. 최성희한테 양복 얻어 입는 것 자체도 거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거절했다고. 누가 누구를 욕해요? 엄성섭 이 새끼는 TV조선에서 조국 장관 욕은 한 몇천 번 했을 놈이잖아요. 몇만 번 했을걸요 아마. 근데 거기서 외제차 외제차만 받았겠어요. 외제차를 받는 과정에 술은 얼마나 얻어먹었을 것이며 현찰로는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해봅니다. 단순하게 외제차라고 하는 빼박 증거가 나와서 얘기를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TV조선도 엄성섭이 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앵커에서 사퇴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100군데 가깝게 털었는데 뇌물 받았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한 건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고만한 놈들이 다 기득권 카르텔로 모여가지고 검사 새끼, 기자 새끼 다 모여가지고 조국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은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온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안 메이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엄성섭처럼 외제차를 받았으면 이거는 초장에 난리 났을 일이고요. 그다음에 엄성섭 개인으로만 돌아가면 이 친구가 포항에 가서만 그런 연설을 했겠습니까? 아마 부산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어디 뭐 대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직종에 있는 놈의 새끼들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스폰서가 안 붙냐? 우리 진보는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입. 아니, 그러니까 농담. 아니 요즘 분들이 진보가 포탈 만듭시다, 진보가 무슨 뭐 종편 만듭시다 하는데 진보는 기본적으로 후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스폰서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예 재미없다 이씨. 아무튼 진짜 너무 염치염족속들이에요. 우리는 비리해도 돼.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들이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새카만 놈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바람 피고 있는 놈이 대선 주자 도덕성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뇌물 받고 있는 놈이 조국 장관들을 욕하고 있어. 표창장 조작했대요라고. 그게 현 대한민국 사회 구조입니다. 지금 방송 듣다가 가끔씩 악플 쳐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이 뭘 어떻게 했는데? 조국이 어떤 뇌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왔잖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다가 보니까 표창장 한 장 나왔는데 그것도 가짜야. 이 도둑놈들아. 자, 아무튼 이동훈 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대로 작심하고 털면은 윤석열 측근 사실 이동훈 윤석열 측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자기 대변인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이 검사도 그 최순실 그 사단 그 특별 검사팀에 같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모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추정한건데 19년도 10월인가에 발령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발령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럼 본인한테도 본인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려보낸 검사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 몰랐다? 그리고 그냥 이동훈이 일신상의 이유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만 말을 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윤석열 현재 직전 검찰총장이었고 여기저기 자기 수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과연 안 갔을까요?
그러면서 네. 난 모르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파렴치하다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